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에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이제는 낸드 플래시마저 장기 계약, 3년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장기 계약, 3에서 5년 정도의 계약이라는 것은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못 쓰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자본력이 튼튼한 빅테크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소규모 업체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좋을 때는 폭등하고 나쁠 때는 재고가 쌓여서 무너졌죠. 아주 대표적인 게 코로나가 끝나고 낸드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단순히 낸드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리의 거래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보통은 분기 계약, 길어야 1년 계약이었는데 지금은 멀티 이어 3에서 5년 정도의 장기 계약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BM, DRAM, 낸드까지 3년에서 5년의 장기 계약, LTA 흐름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는 사실은 즉시 구매형 스팟 시장, 현물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선확보형 계약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금을 주지 않고는 구매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낸드마저도 없어서 못 구하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AI의 중심이 학습, 트레이닝에서 추론, 인퍼런스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추론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스토리지의 이제 그 중요성이 아주 커진 것입니다. 트렌드포스는 25년 4분기 AI 추론 워크로드 확산으로 데이터 시장 저장 시스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51.7%가 급증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저장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부품으로 낸드 플래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흐름이 아주 명확합니다. 낸드까지 LTA 장기 계약이 확산이 되고 메모리 산업의 구조 변화가 이제는 메모리 산업에서는 거의 완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산업의 구조 변화는 메모리 산업의 파운드리화, 메모리의 시스템화, 그러니까 이 메모리라는 것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대기에서 원하는 스펙으로 그냥 대량으로 생산해서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주문하지 않으면 받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그 낸드의 가격 상승이 아니라 메모리 산업이 이런 거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RAM은 이제 분기 계약을 했죠. 낸드는 사실상 스팟 현물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지금은 HBM이 장기 공급 계약을 했죠. 롱텀 어그리먼트 이렇게 해서 LTA라고 했죠. DDR5도 3년 계약, 3년 이상 계약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낸드마저도 3년 LTA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전체가 선점형 계약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A는 분기 단위로 이루어졌던 공급 계약이 이제는 수년간 3에서 5년 정도의 수년간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둔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메모리 업체들 특히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재고 부담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인데 이 사이클이 온다 할지라도 길이는 짧고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메모리 업계의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DDR5를 3년 장기 계약을 협상을 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물량과 가격 확정이 담긴 5년짜리 전략적 고객 협약 SCA 그러니까 팹을 선점한 거예요. 생산 팹을 그냥 선점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지면서 메모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낸드가 이렇게 터졌을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습은 HBM, DRAM 중심이고 추론은 저장, 호출,
불러내는 거죠. 이것이 낸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HBM을 이용할 AI 모델을 구축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 AI 트렌드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AI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라면 주로는 수억 명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을 내놓고 막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긴 질문과 답변 속에 맥락을 유지하려면 기존에 학습됐던 내용을 이제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검색으로 해서 알아낸 지식을 담아놓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낸드 플래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모션의 월리스 코 최고 경영자는 AI 추론은 학습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저장을 요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산보다도 학습보다도 저장이 더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추론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고 사용자별 히스토리를 유지를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물어볼 때 이 챗GPT가 학습을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즉시 나오고 어떤 거는 거의 1분 동안 생각을 하고 답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핵심이라서 낸드는 AI의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기억의 저장소. 이 완전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전문 업체인 샌디스크의 이제 CFO가 말하기를 선수금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계약 항목도 있는 LTA 한 건을 3개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선수금 현금을 주고 그 다음에 LTA 장기 계약을 하는 그런 계약을 한 건을 완료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샌디스크의 CEO도 얘기를 하기를 데이터 센터 저장 용량 수요 성장 전망이 연초 20% 중반에서 60% 후반대로 3배 이상 그냥 향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계약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하고 QLCD 쿼드 레벨 셀이죠. 이게 이제 수요가 폭발한 거죠. 이제 수익 구조가 좀 바뀌고 있어요. 이 낸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LC, 그냥 TLC, 그 다음에 QLC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HDD가 이제 SSD로 이제 좀 바뀌고, SSD는 eSSD로 바뀌고, TLC, 트리플 레벨 셀이 이제 쿼드럴 레벨 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QLC는 삼성하고 SK가 잘 만드는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 셀 하나에 4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죠. TLC는 3비트를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QLC는 용량이 높고 가격이 높고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부족하고 여기에 4 내지 6년 주기의 서버가 이제 교체 사이클이 도래를 하면서 MLC 그 기준의 낸드 가격의 8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멀티 레벨 셀이 이제 여 기준해서 쿼드 레벨 셀이 8배가 상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까지만 해도 2.18달러였던 것이 128GB, MLC의 낸드 플래시는 올해 17.31달러로 8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업사이클의 신호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소식을 전하면서 구조적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구조적이라는 게 낸드 플래시까지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게 25년 4분기에 이제 낸드 플래시 점유율입니다.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죠. 그래서 4분기에 33.8%입니다. 그러고 근데 이게 자꾸 그 3분기에 비해서 자꾸 떨어지는 이런 현상, 이건 참 별로 좋지 않은데 SK가 이제 그 솔리다임까지 해서 30.2%. 그러니까 SK의 낸드 플래시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3%, 키옥시에가 10.8%, 샌디스크가 4.1%. 샌디스크가 낸드 플래시에서 3등 업체, 소규모 업체인데 제가 또 방송을 하겠지만 HBF에서는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아주 특별합니다. 업체별 이제 전략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 D램, HBM 모두를 보유하고 있죠. 풀스택 공급자죠. 장기 계약 시대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SK 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을 통해서 이 SSD를 강화를 하죠.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에 최적화되어 있고 지금 낸드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플레이죠. 왜냐하면 이 솔리다임을 인수를 하고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 아주 흑자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이제 보면 순수 낸드 플레이어, 낸드만 만드는 회사죠. LTA가 확대가 되고 최대 수혜를 보고 있죠. 마이크론은 이제 점유율보다 수익성 전략이죠. 이 SSD 중심으로 생산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낸드 업체들은 이런 호황 속에서도 증설을 소극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굉장히 주문을 많이 받았다가 코로나가 딱 끝나면서 그 계약을 취소를 시키면서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낸드 업체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그 시기를 한 3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들면서 낸드가 이렇게 조금 호황으로 돌아선 거지. 그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수익을 내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낸드 업체들이 증설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면서 물량을 조정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와 대규모 LTA를 맺지 못한 소비자 및 중소 수요처는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나 다 조달을 하는 거니까요. 자, 결론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낸드 호황이 아닙니다. 메모리 산업의 룰이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하지 않고는 뭐 HBM, D램, 낸드까지 받아볼 수 없다는 거죠. 과거는 낸드를 생산해서 남으면 덤핑, 재고, 가격 폭락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됐죠. 지금은 계약해야지 생산하고 선점해야지만 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메모리는 주문 없으면 못 만드는 산업으로 그러니까 파운드리화, 시스템화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HBM, D램, 낸드 전부 LTA화로 진행이 주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그 사이클의 폭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충격도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된다는 얘기죠. 결국 메모리는 파운드리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뉴스는 낸드가 살아났다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메모리 산업의 룰이 바뀌고 있고 HBM은 초호황, D램은 중간, 낸드는 늘 가장 불안한 그런 업종으로 보였지만은 이제 HBM, DDR5, 낸드, ESS까지 모두가 이제 장기 계약이 진행되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은 곧 메모리 반도체가 점점 사이클 산업에서 선주문 산업, 나아가 준 파운드리형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낸드에서 여전히 1등이고 SK 하이닉스는 솔리다미를 통해서 기업용 SSD, ESSD를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마이크론은 점유율보다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키옥시아는 낸드 장기 계약 확산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이제 결국 앞으로 핵심은 누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냐보다는 누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더 비싸게 계약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